자, 계속해보면 지금 왼쪽이 지금 인도네시아랑 페루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바람이 무슨 바람이 불고 있냐면요. 아이고 여러분 기억나요? 여기가 적도 바로 밑이에요. 네, 적도 바로 밑이에요. 여기 무슨 바람 불었어요? 무슨 바람? 남동무역. 좋아요, 맞아요. 남동무역풍 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람이 남동무역풍이 불어요. 여러분 기억에서 무역풍만 있어도 되는데 어쨌든 무역풍이 무슨 계열이다? 동풍 계열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영향을 누가 받냐? 해류가 받습니다. 해류. 해류도 몇 가지 좀 살펴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여기 흘러가는 바닷물로 봤을 때 여기에 흘러가는 요 바닷물을 뭐라고 하냐면 적도 바로 남쪽으로 흘러가는 바닷물이라고 해서 이거를 남적도 해류라고 해요. 남적도 해류가 있고 당연히 적도 위쪽으로 흘러가는 바닷물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거는 북적도 해류라고 해요. 네, 북적도 해류. 여기 북적도 해류는 근데 북적도 해류는 누구 닮은 거냐면 무역풍 닮은 겁니다. 무역풍 닮은 거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게 육지를 만나다 보니까 바닷물도 이렇게 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휘었을 때 요 휘어진 해류는 이제 육지 때문에 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면 쿠로시오 해류라고 그래요. 혹시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고 요 위쪽은 이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요? 요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네, 편서풍의 영향을 받은 게 요거를 뭐라고 하면 태평양의 완전 북쪽이라고 해서 요거를 북태평양 해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멕시코 쪽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바닷물이 있거든요. 멕시코 한류 이렇게 부르는데 요것도 카나리아 해류 이렇게도 불러요. 네. 요 해류도 육지를 만났기 때문에 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런 식의 순환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할 거는 요 남적도 해류를 봐주세요. 그래서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갑니다. 두 가지의 순환이 생기는데요. 일단 공기의 순환은 어떻게 생길 거냐면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공기를 누가 채워주느냐? 요 위에서 내려와줘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흘러간 거는 다시 위로 올라갈 거예요. 뭐야?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공기가. 자, 공기가 순환을 할 때 이런 순환을 2학년 때 따로 배우시긴 하는데 한 번 더 2학년 때 듣는 걸로 하고 요거는 일단 적을까 말까? 적어? 워커 순환이라고 해요. 워커가 신발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중에 워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구두 만드는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 이름이 워커예요. 이걸 워커 순환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워커 순환 때문에 이쪽에 그 페루 지역의 날씨가 어떻냐면 여러분 지금 공기가 어떻게 돼요?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죠. 나 그거 안 했다. 우와, 나 그거 안 했다. 와 미치겠다. 여러분, 죄송해요. 아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거 다시. 여기, 극지방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니? 공기가 내려오고 있잖아. 네, 여러분, 저기, 여기 반만 드릴게요, 반만. 다 지워가지고. 여러분, 고압대라는 데가 있어요, 고압대. 고압대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고기압이 자주 생기는 지역 이란 뜻이야. 그래서 고압대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고압대가 어디냐면요. 지금 극지방은 차가운 바람 때문에 내려 누르잖아. 그래서 고압대가 극고압대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극고압대만 있는 게 아니라 고압대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어디가 또 고압대냐면요. 여기 보이세요? 30도가 내리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지를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도 30도 고압대가 있는데 극지방은 사람이 안 사니까 상관이 없는데 30도 지역에는 사람이 삽니다. 누가 사냐면요.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이 살아요. 중동 지역 아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에 뭐가 자주 펼쳐지냐면 사막이 자주 생겨요. 근데 왜 사막이 생길까요? 지금 고압대잖아요. 고압대는 공기가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비가 잘 안 생겨. 날씨가 맑아. 하루 종일 날씨가 맑아. 네, 그러니까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사하라 사막이니 무슨 사막이니 나오는 대부분의 사막들은 바로 이 30도 고압대가 사막화 기후를 만들어버려요.
네, 그래서 여기가 사막이 자주 생깁니다. 다음 저압대라는 것이 또 두 군데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압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저압대라고 하는데, 그럼 저압대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직접순환해 보시면 직접순환에 여기 몇 도? 0도, 즉 적도 저압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저압대가 또 있습니다. 어디 있죠? 맞아요. 여기 공기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상승 기류가 생기는 60도 저압대가 있습니다. 그 60도 저압대 그 유명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어느 나라 사람이 이거는 예의범절상 항상 들고 다녀야 돼. 뭐 이러면서 우산을 들고 다니거든요. 네, 그게 뭐 남자의 품격을 상징하는 게 우산이 아니고요. 네,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60도에 걸쳐져 있어요. 이 60도 저압대. 그러면 60도 저압대는 공기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공기에서 구름이 자꾸 만들어지고 비 내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영국은요, 햇볕이 내리쬐는 날이 햇볕이 안 보이는 날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해 뜬 날이, 우리는 여러분 맑은 날이 많아요? 비 오는 날이 많아요? 맑은 날이 더 많아요. 그런데 네, 영국은요, 비 오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맨날 우산 들고 다니는 거죠. 네, 네. 뭐 신사의 품격 그러면서 우산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네, 비가 맨날 오니까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후가 생겼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랑 여기도 지금 기후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지금 공기가 내리누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생겨요? 고기압이 생겨요. 그래서 페루나 브라질은 같은 위도라고 하더라도, 야, 같은 위도야, 같은 위도인데 페루 지역은 건조해. 페루 지역 건조하단 말이야. 그나마 좀 저는 이런 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인도네시아 여기 지금 공기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여기 뭐 생길까요? 구름 생기겠죠. 비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요, 비 내리고 햇빛 쬐고 비 내리고 햇빛 쬐고. 와, 그게는 비 내렸는데 거기에 햇빛이 쫙 내리쬐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습기가 쫙 올라오면서 그냥 사우나가 목욕탕에 가가지고 사우나를 즐기실 필요 없습니다. 네, 아주 따뜻한 습기가 내 온몸을 쫙 감싸요. 네. 뭐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안 좋아하는 기후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요 나라 쪽에서 뭐를 많이 수출하냐 하면, 요게 이제 무슨 섬이 하나냐면, 혹시 이름은 들어봤나? 보르네오 섬? 잘 몰라요, 보르네오 섬? 네. 여러분 그 보르네오 섬에 얽힌 일화가 하나 있어요. 보르네오 섬에 이게 섬인데요. 보르네오 섬이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만, 보르네오 섬에서 그 놀라운 기적. 네. 어떤 그 한 회사에서 보르네오 섬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나무 토목 뭐 이런 나무들을 토목할 수 있는 나무들을 벌목할 수 있는 벌목권을 샀는데 대박이죠. 나무들이 막 이렇게 자라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나무들을 한쪽에서부터 쫙 베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쫙 베었어. 그래가지고 쑥 나무들 다 베어가지고 섬에 다 되면 벌목 끝. 근데 그게 그냥 한 번 벌목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나무 다 뱄어. 아직 안 끝났어. 뭐가 안 끝났어? 다시 가봐.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 여기로 쫙 갔지. 나무가 그새 자라있는 거야. 그래서 또 평생 끊기지 않아. 계속 나무를 벌목할 수 있어. 그 정도로 식물이 자라는 속도가 빠릅니다. 왜? 아니 당연히 비 내리고 햇빛 쬐고 비 내리고 햇빛 쬐니까 비 딱 내렸을 때 나무가 물 쫙 먹을 거 아니야. 햇빛이 쬐니까 광합성을 쫙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무들이 쫙 무럭무럭 자라요. 자, 그래서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빨리 자란 나무들은요, 나무가 물렁물렁거려요. 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그 보르네오라는 이름을 딴 가구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고급 나무는 아니고요. 요쪽 지역 나무들은 좀 저렴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렴하게 잘 공급해요. 네,
그래서 저기 좀 저 북쪽에 아주 추운 지방에서 거기도 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소나무라든지 아니면 정말 추운 지역에서 자란 나무를 가지고 뭔가 가구를 만든다. 그러면 그 가구는요 뒤틀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나무가 되게 단단해요. 왜? 자라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요. 그래서 단단한 대신에 그런 나무들은 좀 귀하겠죠. 몇 개 없을 거 아니야. 그런 나무들이 벌목이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똑같은 식탁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지역에서 자란 나무로 만든 식탁은 막 1,000만 원이 넘어가고요. 네, 이런 데서 이런 물렁물렁한 나무로 만든 식탁은 10만 원 될까 말까 막 이러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1,000만 원짜리 식탁 살래요? 10만 원짜리 식탁 살래요? 안 물어볼게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네네. 그냥 제 의견을 좀 여쭤보시면 저 같으면 10만 원짜리 식탁을 한 100번 사면 1,000만 원 아니야, 그지? 나 같으면 10만 원짜리 식탁을 살 것 같긴 한데, 네, 또 이제 좀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1,000만 원짜리 식탁이야, 막 이러면서 야 이거 노르웨이 나무로 만들었어, 막 이러면서 잘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고가구점에 있을 때 여러분 나중에 뭐 가구 회사 같은 데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고 가구 회사들도 있거든요. 되게 비싸요. 아니 중고 가구가 새 가구보다 비싸. 왜? 이게 변형되지 않는 북쪽 지역의 나무로 만들었대요. 그럼 되게 비쌀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제 이런 거 수출하는 거고요. 페루? 이야, 페루 여기는 또 뭐가 대박이냐면 여러분 이제 해류 쪽의 움직임을 볼게요. 남쪽도 해류가 이쪽으로 갔어요. 가면 여기에 물이 비잖아. 이 빈 공간에 물을 누가 채워주냐? 페루의 강물이 막 내려와서 채워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바닷물이 올라옵니다. 어디 바닷물이 올라오면 바닷물도 이렇게 수납을 해요. 그래서 밑에 있던 바다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 심해층이라고 하잖아. 심해층. 근데 심해층의 바닷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용승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승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위쪽에 남쪽도 해류가 이쪽으로 가면서 물을 여기로 샥 데리고 가는 거지. 그러면 위 표면수가 몇 도냐면 여기 적도 지역이에요, 여러분. 야, 세기준 어디 갔어? 네. 적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적도 지역이다 보니까 이 표면수가 몇 도 정도 되면 적어도 한 20도는 넘어요. 네, 그러니까 20도 정도의 따뜻한 바닷물이 있었는데 이 따뜻한 바닷물이 있다가 밑에 차가운 심해층의 바닷물이 올라오는데 심해층의 바닷물은 몇 도니? 여러분 물이 제일 무거울 때가 몇 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4도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0도에서 4도 사이에 이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찬물하고 따뜻한 물이 막 뒤섞여 버리거든요. 따뜻한 물하고 어떤 물이? 찬물이 막 뒤섞여요. 뒤섞이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자, 찬물과 따뜻한 물이 서로 만났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조경수역. 이러면 좋은 일이 생겨요. 우리나라에도요 조경수역이 일어나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조금 소규모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하고 그다음에 아까 쿠로시오 해류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쿠로시오의 줄기 중에 우리나라 동쪽으로 넘어온 동한 난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한류 차가운 물과 그다음에 동한 난류의 따뜻한 물이 서로 뒤섞이면서 조경수역이 만들어지는 데가 하필 그게 어디냐면 독도 인근에 생깁니다. 독도의 조경수역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고기들이 이제 번식을 잘하는데요. 이게 왜 번식을 잘하냐면 플랑크톤이라는 애들은 약간 세균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따뜻한 물에서 좀 살고 있어요. 체온이 어느 정도 형성돼야 되니까 수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있는데 따뜻한 물이 단점이 뭐냐면 산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산소는 어디에 많냐면 차가운 물에 많아요. 근데 지금 뭐 됐죠? 따뜻한 물하고 찬물하고 뒤섞였잖아요.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산소를 딱 공급받으면서 우와 숨쉬기가 편하면서 이때 광합성을 하니까 막 세균들이 또 광합성 세균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녹조라고 하세요. 녹조 라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쫙 번성한 걸 동물성 플랑크톤이 쫙 번성하면서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플랑크톤이 쫙 뭐 새우, 멍게, 뭐 게 뭐 이런 애들이 동물성 플랑크톤이 쫙 번성하면 그것도 누가 좋아하니? 작은 물고기들이 좋아해요. 근데 이 작은 물고기들도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막 뒤섞이는 거죠. 그랬더니 생태계의 그물이 되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얘가 얘만 먹어야 되는데 얘를 먹다 보니까 요것도 보이네, 요것도 한번 먹어볼까?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왜 그러잖아요. 맨날 밥만 먹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냐. 더 이상 물려서 못 먹겠어. 여러분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어봐요. 주구장창. 근데 밥이 맛있겠어요? 근데 오늘은 피자도 먹고 어느 날 햄버거도 먹고, 그날은 뭐 김치 뭐 김치찌개야 뭐 이러면서 또 먹고, 어느 날 냉면도 먹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돌려 먹으면 상당히 맛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거죠. 원푸드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그거 되게 그 건강 상태를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네, 한 가지 음식은 주구장창 나는 포도만 먹을 거야. 그래서 한 달 동안 포도만 먹었다. 포도처럼 이제 새빨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 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막 그물이 얽혀지면서 이 생태계가 복잡해지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탄탄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개체 수도 같이 증가하거든요. 조경수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들이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이 페루 지역 앞바다는요, 이게 상당히 길게 생겨요. 조경수역이. 페루도 실제로 해안가를 따라서 발생한 나라이고요. 그래서 페루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 야, 너가 아빠 뭐 하시노? 이랬더니 어부입니다. 이러는 거죠. 거의 대부분 어부세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딱 만났다. 야, 그러면 한 사람은 택시기사, 한 사람은 어부. 또 만났다 그러면 한 사람은 공무원, 한 사람은 어부. 또 만났다 그러면 한 사람은 학교 선생님, 한 사람은 어부. 어부가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페루 지역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업 활동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을 잡아들이는 1위 국가가 바로 페루예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랑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페루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본이 있어요. 지구본에서 우리나라 찍어가지고 지구본이 있는데 그 찍은 우리나라의 거기에서 딱 정확하게 반대편을 찍어봐. 그러면 그 근처에 페루 있어. 그러니까 페루가 딱 지구 반대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태평양을 건너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넘어올까 안 넘어올까? 지구 반대편인데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오든 2만 킬로미터를 넘게 와야 되는데 비행기로 오느라고도 하루가 넘게 걸릴 텐데 근데 옵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 마트를 가셔가지고 페루에서 넘어온 물건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은 어딜 가시냐면 수산물 코너로 가십니다. 페루 전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어부라고 했잖아. 그래서 물고기를 정말 많이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멸치, 문어, 건새우 그 대부분 근데 이게 젖은 상태에서 오면 이게 오다가 썩잖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말려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건어물류들이 페루산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멸치를 딱 봤는데 멸치를 딱 뒤집어봐. 뭐라고 써있어? 페루산 이렇게 써있어. 지구 반대편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 이 멸치가 왔단 말이야? 그 지구 반대편 2만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잡아올린 멸치가 우리나라 식탁까지 올라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멸치 안 잡혀? 잡혀. 근데 페루 멸치는 왜 가져오는 거야? 싸거든. 엄청 싸거든. 그냥 페루에서는 멸치 그냥 그렇게 막 길거리에 버려 막. 그럼 뭐 하는 줄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거 무역을 좀 해야 되겠는데 멸치를 그냥 막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막 버려 막 해. 야 이거 버릴 거면 놔줘라. 그래 그냥 가져가라. 땡큐 이거 공짜네 막 이제. 그럼 이제 완전 공짜는 아니지. 일단 갖고 왔어. 그래서 긁어 모아서 일단 말려. 그래놓고 그걸 포장을 해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배 운이면 얼만데 기름값이 얼마야? 이거 기름값만 내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멸치보다 싸요. 아니 지구 반대편에서 여기까지 올 거면 그 배의 기름값이 얼마겠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멸치보다 싸다니까? 이해되냐? 그 정도로 어획량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일본 명함도 못 내려요. 일본은 그나마 섬나라라서 어부들이 좀 많은 거지 여기는 섬나라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도 어부들이 그만큼 많습니다. 자, 이러고 있었어. 자, 지금 이해됐어?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약간 고온이지만 다습하고 페루 지역은 같은 고온이지만 적도적인 건 덥긴 할 거야. 근데 약간 건조한 날씨였어. 이게 일반적인 그 나라들의 원래 기후였는데 이러다가 때는 바야흐로 12월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 여러분 12월 달은요. 이게 하여튼 요게 문제야. 여러분 12월은 페루 지역에서는 더울까요? 추울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상식이 있군요, 여러분. 네, 좋아요. 네. 여기는 남반구입니다. 남반구랑 북반구는 계절이 서로 반대가 나오죠. 그래서 페루 지역의 12월은요, 더울 때예요. 더울 때입니다. 네. 더운 시즌이 시작될 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달력에 보시면 표시되어 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죠. 12월에 무슨 이벤트가 있어? 성탄절, 그지? 크리스마스는 페루 지역에도 12월 25일날 지내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성탄절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네, 산타클로스 복장을 해가지고 빨간색 뭐 이런 거 입고 막 커스텀 이렇게 해가지고 변장하고 나서 호호호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 나눠주는 네, 그런 산타클로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수영복 입어야 돼요. 수영복 입은 산타클로스가 막 선물 나눠줘야 돼요. 되게 더운 지역이니까. 네, 그리고 12월 달이에요. 네, 여름입니다. 여름. 네. 그래서 이 여름인데 이때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옆에다 그림을 하나 더 그릴게요. 네, 따로 그리겠습니다. 이게 헷갈릴까봐. 네. 자, 한 번 더 그릴게요. 네, 이쪽에 이제 페루 지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태평양, 네. 여기는 동태평양, 여기는 서태평양, 여기 인도네시아. 네, 이 정도만 쓸게요. 네. 자, 그런데 이거 네. 의심 가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는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의심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브라질 좀 의심 가요. 브라질에서 여기 남아메리카에 상당히 커다란 밀림지대가 하나 형성돼 있어요. 아마존이라고 해가지고. 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이 아마존에서 지구 전체의 광합성으로 생산하는 산소 양의 약 3분의 1 정도를 아마존강이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거의 허파와 같은 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많이 해주는 게 아마존강인데 브라질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좀 가난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좀 돈을 벌어보고 싶었나 봐요. 페루처럼 근데 해안가가 아니잖아. 물고기 잡으러 갔더니 너무 멀어. 네, 브라질은 약간 좀 내륙 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소를 키워가지고 이 고기를 팔아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풀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소를 키우려면. 근데 이 풀밭을 어디서 얻냐? 그랬더니 아마존강을 나무를 베고 풀밭을 만드는 게 아니라 태워요. 아마존강이 그냥 불을 질러버리는 거야. 그럼 불로 치면 막 불에 밀림에 이제 불들이 다 타겠지. 뭐 그 안에 있던 이구아나 뭐 이 도마뱀 뭐 이런 애들도 다 타 죽겠지. 그래가지고 그 타 죽은 이게 재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 재를 양분 삼아서 다시 식물들이 올라오는데 그 식물들은 나무가 아니라 풀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풀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마존강 밀림을 태워버리면. 그래서 자꾸 아마존강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야, 브라질, 니네 그러면 안 돼. 브라질, 니네 그러면 우리 아마존강 이거 지구의 허파와 같은 애들인데 이거 우리 다 숨 못 쉬어. 제발 하지 말아줘. 그랬더니 브라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게? 야, 니네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언제고 왜 우리 와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네, 우리도 소 좀 키워보자. 우리도 고기 좀 팔아보자. 네, 이러려고 하니까 니네가 왜 못하게 막냐? 왜 니네 숨 쉬고 싶어서? 그럼 돈 좀 내. 그래가지고 진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협약 회의를 하면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브라질의 원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세계 각국에서 거둔 돈이 조금 원조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네, 그랬더니 요 다음 얘기는 안 하는 게 좀
부정부패가 좀 시작돼요. 관리들이 이 들어온 원조를 이렇게 서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줘야 할 그 돈을 이게 좀 이상하게 됐어. 하여튼 뭐 네. 그거는 사회학적인 얘기니까 네 사회쌤한테 물어보시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쪽에서 약간 따뜻한 상승 기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존강이 좀 날아가면서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생기면 따뜻한 공기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여기가 고기압이 생겨야 되는 자리인데 이 고기압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고기압 이게 아이고 고기압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고기압이 조금 약해지니까 무역풍도 살짝 약해지는 거죠. 아이고 약했어. 그래가지고 무역풍이 끝까지 가서 공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말고 따뜻한 물에 데펴지니까 공기가 가다 말고 데펴져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 생겨버려요. 태평양 바다에 이렇게 태평양 바다에다가 비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2학년들한테 물어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워커 순환의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워커 순환이 조금 규모가 작아졌어요 라는 표현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현상이 뭐냐면 지금 현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자, 무역풍이 약화되면 바람의 영향을 누가 받죠? 바다가 받겠지. 그럼 누구도 약해지니? 여기 흐르던 해류 이름 뭐였죠? 남적도 해류. 그럼 남적도 해류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따뜻한 바닷물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니까 여기 따뜻한 바닷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차가운 물이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그래서 용승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럼 찬물이 안 올라온 거죠. 그래서 무역풍이 약화되고 남적도 해류가 이것도 약화되지 이것도 약화되니까 무슨 현상이 안 나타나? 용승이 안 나타나지롱 용승 현상이 없어졌어. 용승 사라짐. 그럼 뭐도 사라져? 조경수역. 그렇지. 조경수역도 사라져. 조경수역이 사라지니까 물고기 없어져. 그래서 어부들이 딱 나가가지고 페루 지역 어부들이 12월 달에 물고기를 딱 잡으려고 갔는데 평상시는 막 몇백 마리씩 잡던 게 갑자기 10마리도 못 잡았어 그날. 야 하루 왼종일 고생했는데 물고기 10마리 이거 10마리 이거 누구 코에 붙여 나 안 나가. 그래서 12월 달에는요 대부분의 어부들이 그냥 어업을 포기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져서 그래요. 날이 너무 더워져서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따뜻한 바닷물이 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합니까? 따뜻한 바닷물이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무역풍이 약화돼서 따뜻한 바닷물이 이동을 안 하니까 물고기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부들이 바다로 안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쉬어야죠. 그래서 내 애들하고 좀 놀아주고 내 그동안 밀린 그물도 깃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세요. 누가 찾아왔나? 누구세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오셨어요. 아, 이쪽 페루랑 브라질 이쪽이 예전에 과거에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페인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지금도 이쪽 지역에서 무슨 언어가 통용되냐면 스페니아뇨이라는 네, 스페인어가 좀 통용돼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얘기하시면 이쪽에서는 다 통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러면서 이쪽 종교가 뭐가 좀 강하냐면요, 카톨릭 종교가 좀 강해요. 그래서 아마 브라질에 가면은 왜 그 커다란 뭐 예수상 예수님이 이러고 계신 뭐 있는데 100m가 넘는 예수상이래요. 네, 어마어마한 크게 뭐 예수상도 서 있고 하여튼 성당 쪽 분위기가 좀 강해요. 그래서 카톨릭 국가입니다. 카톨릭 국가니까 네, 어부들이 딱 있는데 신부님 찾아서 오셔야죠. 어디를요? 네, 성당으로 언제? 성탄절 때. 그냥 성탄절에 네, 성당 가서 이제 가족들과 손잡고 같이 가가지고 예배 미사 뭐 하여튼 뭐 네,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되게 공교롭게도 12월 달에 이래가지고 야, 그 많던 물고기 왜 12월 달 되면 사라져? 그랬더니 신부님이 대답하시기를 여러분들 교회로 오시라고, 여러분 성당으로 오시라고, 네, 아기 예수님이 없애셨나봐요.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걸 엘니뇨라고 해요.
엘니뇨가 무슨 뜻이냐면요. 엘이라는 게 성스러운, 거룩한 그런 뜻이고 리뇨는 남자아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남자아이 바로 뭘 뜻하는 거냐면 예수, 아기 예수. 네. 성탄절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래요. 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래서 그걸 이제 엘니뇨 거룩한 남자아이의 날 그래가지고 이제 엘니뇨라고 이런 현상을 이름 붙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물고기 다 없앴어요. 뭐 이런 얘기죠. 네. 하여튼 뭐 그런 뜻입니다. 네. 근데 저거는 원래 12월이면 일어났던 거예요? 아니면 브라질이 저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니 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이게 브라질이 이렇게 된 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긴 좀 그래요. 원래부터 12월이면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조금씩은 나타나는데 되게 심하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 심해진 거예요. 그러면 용승 원래 12월 달이 따뜻했어요. 따뜻했는데 용승 현상이 안 나타날 정도로 따뜻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심해진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엘니뇨라고 최근에 나타난 이거 나타난 지는 한 20, 30년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엘니뇨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꼭 얘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그래요. 왜냐면 브라질이 또 뭐라고 하겠죠. 네. 근데 이게 약간 파동성이라서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대편도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비가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상승기류거든요. 그럼 이쪽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공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기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인도네시아 쪽에 뭐가 생겨요? 내려오는 하강기류가 생기면서 여기서 고기압이 생겨요. 아니 비가 여기서 올라갔다고 하니까 상승기류가? 그래서 여기 고기압이 생기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돼요? 인도네시아가 날이 맑아요. 이때 여기 호주 있었습니다. 호주. 야 호주 난리 났어요. 여러분 호주의 이게 코알라? 네, 코알라가 그 특이한 이름을 가진 나무 그것만 먹는데요. 유칼립투스 나무라고 하는데, 네. 그 나무가 원래 어떤 나무냐면요. 여기 이제 비 내리고 햇빛 쬐고 이런 걸 많이 하니까 나무가 말랑말랑하다고 그랬잖아요. 나무도 성장을 잘하고 나무 이파리마저도 뭐 정말 야들야들해요. 나무 이파리가. 그래서 코알라는 그 나무 이파리만 먹는답니다. 그런데 이 유칼립투스 나무가 말라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뭄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서태평양 쪽에서는 동태평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서태평양에서 가뭄이 생기는 거죠. 콜라 굶어 죽어요. 유칼립투스 나무가 없어지니까. 네, 근데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나뭇잎이 이게 땅에 딱 떨어져가지고 이게 말라가지고 쫙 하면 낙엽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낙엽이 바람 불 때마다 푸시락푸시락 그다음에 뭐 될까요? 불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호주에서 누구가 사람이 거기 없었는데 막 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산불이 막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숲이 그냥 그나마 가물어가지고 말라 죽고 있는 나무들이었는데 거기 산불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 아주 그냥 불이 활활 타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막 산불이 발생하고요. 그런데 가뭄이 들었으니까 끌어다닐 물도 없는 거예요. 소화용수도 없어요. 그래서 물도 없으니까 그 불을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진짜 사막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급격하게.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모르겠어요. 야생적인 어떤 동물들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막하면 생각나는 동물. 낙타요. 호주에 세계에서 야생적으로 돌아다니는 낙타가 1위예요. 아니 나는 진짜 옛날에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낙타는 어느 지역에 있을 것 같아요? 중동 지역이 제일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낙타 한번 타봐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낙타를 타고 싶으세요? 호주로 가십시오. 호주에 그렇게 야생 타지는 못하겠구나. 야생 낙타예요. 네, 누가 기른 게 훈련된 낙타가 아닙니다. 네,
아 그럼 낙타 고기를 먹고 싶으면 거기로 가야 되나? 하여튼 네, 그래가지고 호주에 지금 야생 낙타가 정말 많이 증가했답니다. 네, 코알라 죽은 자리를 낙타가 차지한 거예요. 뭐 이렇게 생태가 자꾸 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후들이 막 나타나고 있었죠. 참고로 제가 아는 후배 중에 한 명이 네,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저랑 5년 정도 차이 나는 후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느 날 네, 새까매져가지고 왔더라고요. 우와, 야, 너 되게 오랜만이다. 뭐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얘가 아, 형님 말 좀 하세요. 막 이러면서 왜? 그랬더니 워킹홀리데이 갔다 왔잖아요. 혹시 워킹홀리데이라고 아십니까? 아,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이 워킹홀리데이가 원래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여행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이런 거 얘기하면 진짜 옛날 사람 같다. 네. 그 당시에 편의점 알바비가 한 5,000원 정도 할 때요. 잠깐 추정하지 마. 잠깐 계산하지 마. 그래서 편의점 알바비로 5,000원 정도 할 텐데 그때 이제 그 여행사에서 개발한 상품이 뭐냐면 호주를 가면 그거의 3배를 벌 수 있다네. 1시간당 뭐 16,000원 뭐 잘 좋은데 잡으면 한 2만 원도 받는데 1시간당. 네.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야 너 대학생이니? 와가지고 야 거기 가서 좀 알바 좀 해. 네. 그래서 거기서 워킹 홀리데이라고 해서 워크 인 홀리데이. 네. 그래서 가서 네, 일 좀 하면서 알바하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리고 네 그러면서 알바하면서 뭐 써야 돼? 호주는 또 영국의 지배권에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영국식 영어를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국식 영어랑 좀 달라요. 그래서 I'm gonna 뭐 이렇게 미국 애들 얘기할 때 얘네들 정확하게 I am going to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약간 영국식 그러니까 where please 이러는데 where to please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약간 좀 영국적인 발음을 좀 세게 쓰거든요. 네, 악센트가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가서 좀 네, 격식 있는 영국 영어도 배우면서 네, 돈도 벌고 그리고 뭐 쉴 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쉴 때는 가서 관광도 좀 해. 그래서 3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영어도 배우고 네, 돈도 벌고 관광도 하고 뭐 얘가 갔는데 첫날 인터뷰를 할 때 얘가 아무래도 쫄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앞에서 갑자기 얼어붙었다는 거야. 말을 못했대. 그랬더니 얘가 말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얘를 영어를 못하니까 어디를 보내냐면 과수원에 보냈답니다. 외국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 거야. 하루 종일 온통 사방이 다 밭이야. 나무야. 그래서 거기서 뭐 했는데 그랬더니 푸른이라고 아세요? 뭐 서양식 자두랍니다. 네, 뭐 서양식 자두 중에 푸른이라는 애가 있대요. 그것만 계속 땄대. 그럼 딴 거 오면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땀을 흘렸을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럼 씻어야지. 그래서 씻으려고 딱 했는데 하필 호주 정부에서 제한급수 조치를 때려버린 거예요. 제한급수 조치란 하루 중에 몇 시간만 물을 보내주고 나머지 시간은 물을 안 보내줘요. 물을 틀어주고 있는 거죠. 왜? 물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물 나올 때 모든 바구니나 뭐 양동이나 이런 것들 다 총동해서 물을 받아두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물의 양이 보이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사람이 처음에는 조금 막 쓸 수 있어도 나중에는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물을 조금씩밖에 못 쓴다? 그래가지고 얘가 딱 와가지고 내가 푸른 따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막 이러면서 딱 와서 딱 보니까 물양동이 두 동이를 딱 주더래. 이걸로 씻으라는 거지. 네, 그럼 양동이 2개가 딱 보이는 순간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지. 저거 한 바가지로 해가지고 몸을 적신 다음에 비누칠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샤워 빨리 비누기 없어졌냐? 아직 미끈거려. 그러면 또 2차 샤워 아직 안 없어졌는데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3차 샤워 끝. 물 더 없음. 뭐 이러면서 계산하면서 써야 되는 거야. 물을 아껴 써야 된다는 거지. 하여튼 그러면서 되게 고생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알바비는 잘 쳐줬대. 네, 그래가지고 알바비를 딱 받아가지고 한국에 올라오는데 여태까지 고생한 게 억울하잖아. 네,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가는 그런 카지노를 갔다. 이건 개의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카지노를 가가지고 야 돈 땄어! 막 옆에서 하니까 나도 언젠간 따겠지 뭐 이러다가 결국 다 잃었다는. 그래서 한국 돌아왔더니 돈도 없고요. 몸만 죽으라고 고생하고요. 영어는 늘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자기가 남은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가지 마시라고. 네. 저 일단 그 제 후배는 추천 절대 비추천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영상이 있어서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바라면서 네. 하여튼 이랬어.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 그 물 저장할 수 있는 물 저장고를 곳곳에다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산불 났을 때 불 꺼야 되고 뭐 이러니까 물 저장 탱크를 막 짓기 시작했는데 누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에너지라는 게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파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선가 에너지가 모인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에너지가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워커 순환도 지금 보시면 워커 순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컸다가 규모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동성이 있으면 마치 이렇게 그 널뛰기 하듯이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뭐 할 때도 있냐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한 3, 4년 동안 엘니뇨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 해 언젠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완전 반대.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완전 반대로 자 여러분 엘니뇨의 정의가 원래 있는데 엘니뇨의 정의가 뭐냐면 동쪽 태평양의 수온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의예요. 우중아 네 이거 기억해야 돼. 엘니뇨의 정의가 뭐냐면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에 비하여 평상시보다 높을 때가 정의입니다. 정말 이해되세요?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뭐 할 때? 높을 때. 물고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신이 물고기를 없앴어. 그래서 이름 뭐라고 불렀다? 엘니뇨라고 불렀다. 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이제 반대 행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대가 되면 동태평양의 수온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고? 안 들려. 동태평양 수온이 오히려 평상시보다 뭐 할 때? 낮을 때야. 낮을 때. 더 낮대. 낮은 이유가 뭘까? 너무 무역풍이 너무 센 거야. 무역풍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쭉쭉 가는 거지. 복이야. 우와. 오히려 이쪽 가뭄. 이쪽은 난리 났어. 너무 많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히려 물 저장고를 넘쳐. 근데 물 저장고 막 다 떠내려가. 홍수 났어. 아니 지금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 저장고를 세워놨는데 이게 완전 사람 놀리는 것 같지 않냐? 날씨가? 이건 진짜 날씨가 사람 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더니 여기는 또 어떻게 되냐? 따뜻한 물이 싹 다가 일로 다 가버려. 여기 완전 비어. 그래서 따뜻한 물이 섞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찬물이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뭐만 나와요? 찬물만 남았어요. 이러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치어라고 해가지고 왜 물고기들, 새끼들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열대어들이 있는데 열대어에다가 지금 찬물 부었어요. 열대어 어항이 있는데 거기다 찬물 부었다고요. 그럼 이 열대어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얼어 죽죠. 네, 그래서 냉해 피해가 나타납니다. 동태평양 지역 쪽은 냉해 피해가 나타나고 요 서태평양 지역 쪽은 뭐가 생겨요? 오히려 홍수가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비가 더 많이 내려요. 감당을 못한 거죠. 여러분 3, 4년 동안 안 내렸던 비를 1년 동안 다 퍼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평상시보다 비가 3배가 오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 날씨가 우리를 갖고 놀고 있어. 네, 장난치는 것 같아. 그래서 날씨가 여러분 우리도 왜 이렇게 좀 놀릴 때 랄랄랄라 이러면서 놀리나? 흥겨울 때 랄랄랄라 한다. 네. 그런데 여러분 약간 말갈량이, 개구쟁이 뭐 이런 뜻에서 여러분 아까 L이 무슨 뜻이었냐면 성스러운 이런 뜻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L이 성스러운 남자아이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반대에 말갈량이 여자아이라는 뜻에서 라니냐라고 합니다. 라가 장난치는 개구쟁이 뭐 이런 뜻이고요. 니냐는 여자아이 뭐 이런 뜻이에요. 말갈량이 여자아이. 진짜 날씨가 라니냐 같아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어느 해인가 여름인가는 여름 같지도 않았어요. 시원한데 여름이 뭐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뭐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겨울도 여러분 겨울이 이게 겨울인가? 이게 따뜻하게 막 이렇게 겨울이 따뜻해요. 뭐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이거 몇 년 안 됐는데 여러분 4월 달이면 원래 봄이 오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때거든요. 근데 제 기억 속에 4월 달에 눈 내린 적 있어요. 오래 그랬냐?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게 에너지가 막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이상해지니까 평상시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날씨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대충 여러분들이 평상시와 날씨가 좀 다르다 생각되시면 그냥 엘니뇨, 라니냐 때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온도가 좀 근데 원래 정의는 여러분 그래도 기억은 해주세요. 원래 정의는 어떻게 탄생하냐면 엘니뇨라는 건 거룩한 남자아이 뭐 이런 뜻인데 네. 그 이유는 정의 뭐라고 그랬어요?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뭐 할 때? 높을 때. 그 페루 앞바다에 물고기 사라졌을 때 그때를 엘니뇨라고 하는 겁니다. 네. 라니냐는 그 반대고요. 네. 엘니뇨는 좀 외워두세요. 엘니뇨 현상 다 외워두시길 바래요. 그럼 라니냐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거에 반대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상하게 덥다 그러면 일단 잘 모르면 그냥 엘니뇨 그러시면 되고요. 네. 평상시보다 이상하게 오히려 더 추워졌어. 네. 그러면 라니냐 이러시면 되는데. 네. 약간 마녀스럽게 얘기하지. 라니냐. 라니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숙제 있습니다. 네, 숙제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거기